네, 안녕하세요. 2000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코너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 인사이트 업데이트라고 해서 제가 2차 전지하고 테슬라에 워낙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2차 전지에는 테슬라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가 가장 중요하죠. 모든 업계의 트렌드나 이런 소식들을 다 선도하고 있는 수요의 이런 캐즘 이런 모든 전기차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제작을 해봤고요. 오늘은 뭐 주니퍼 생산량 증가 이런 소식들, 사이버 트럭 수요 위기, 또 중국에 뭐 출시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ASS 오토파킹 같은 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릴리즈 되면서 좀 이런 것들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의 짧게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뭐 전기차나 테슬라의 연관은 물론이 있고 이런 2차 전지에도 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고루고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Y 주니퍼 모델이 지금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1월 2일 날 인도령 발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1월 초쯤에 독일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죠. 기가 베를린에. 그래서 그때 아마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테슬라 Y 주니퍼 모델이 600대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금 원래 초반에는 15대 테스트처럼 됐는데 12월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십 대 수준의 생산량이 나왔다라고 했고 200대, 600대까지 올라왔다. 지금 하루에 거의 1800, 2000대 정도 이렇게 2600대 정도를 하는 게 생산량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의 3분의 1까지 올라왔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겁니다. 원래 기가의 상하이가 지금 1년에 100만 대, 120만 대까지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33% 수준이면 엄청난 생산량 램프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테슬라가 지금 모델 3 하이랜드 업데이트를 할 때 굉장히 사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이에서의 그 수요 기다리는 수요가 이제 또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빨리빨리 체인지를 안 해주면은 기존의 것도 안 팔리고 새로운 것도 이연 소비가 또 이제 미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이제 생기고 나서 생겨서 그런지 확실히 좀 더 빨리 램프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도 렌더링 이미지만 지금 잔뜩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월 초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램프업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내 2차전지 LG 엔솔 밸류체인에도 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LFP 중심의 엔트리 모델을 좀 더 가격적인 승부수로 좀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좀 더 그 다음에는 3원계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FSD 기능 갖춘 세미트럭이라고 해서 세미트럭은 사실 좀 펩시나 일부 업체들한테 이미 납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올해에 본격적인 양산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일당 2kW시 그래서 30분 만에 70km 70% 충전 가능. 그래서 뭐 37톤 적재 세미트럭이 양산된다면 물류 혁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버링 기능을 해서 앞에 차와 이런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고 이렇게 트럭은 사실 거의 무조건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직진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달아서 내가 앞에 운전만 하면 뒤에 운전수도 없이 그 따라오게끔 하는 뭐 꼬리물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장기적으로 그 기능까지 된다라고 하면 완전 물리 혁신이 생길 것 같다. 기차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연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FSD 자율주행 하면은 트럭 기사님들도 너무나 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테슬라가 1월 초에 1월 2일 날 인도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컨센이 지금 51만 5천 대입니다. 근데 뭐 소요 메릿이라고 해서 이 굉장한 유튜버가 있는데 X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테슬라 소식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것들이 월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작게 나오면 또 주가에 또 출렁임은 있겠지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지금의 모멘텀은 FSD, 그다음에 사이버캡, 뭐 옵티머스 AI 뭐 이런 거는 좀 더 옵티머스는 좀 더 후차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FSD 구독률이 올라가는 것들, 그다음에 모델 Y 주니퍼 생산되는 것들, 그다음에 FSD가 다른 업체들한테 채택될 것이라는 가능성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제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24년도 V13 FSD에서 이룬 진전은 엄청난 게임 체인저였다. 그래서 뭐 이베이 크레딧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테슬라는 다른 데에서 자율주행에서 특히 이익을 많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1월 2일 날 좀 인도량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엔 좀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 막판에 유럽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고 중국에서는 거의 매일 신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마지막 막판에 이게 하도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황인데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수요 부진이 약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도 슈퍼차징 이런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안 하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약간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일제 대량 양산 모델로 좀 더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된 것들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수요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뉴스도 보면은 중고차 매물이 좀 쌓여갖고 있다. 중고차 시장은 사이버 트럭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그래서 리스 가격 하향 조정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효과가 없다. 그래서 중고차 사이버 트럭의 평균 가격이 10%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원래는 당장 주문, 그러니까 예약 주문밖에 안 받았었는데 지금 뭐 빨리 출고가 된다는 정도로 미국에서의 수요가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멕시코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미국 외 지역에도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프로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20만, 200만 대 가까이 뭐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트렌디하게 빨리 자리 잡고 많은 이 주문을 실제 고객들한테 납품을 하려면 뭐 7, 8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런칭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1월 1일 런칭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뭐 주행거리는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515km 뭐 이런 것들이 제로백도 크고 거의 셀럽들이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중국에서 이런 에너지 인증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거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뭐 왈가왈부가 되게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중국에서 이 픽업 트럭이 또 흔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과하려면 뭐 불가하다 뭐 이런 도로 이런 규격을 준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못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좀 더 뭐 이런 설명 페이지도 또 좀 더 구체화되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팔려준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중국에서는 좀 더 과시욕도 있고 좀 셀럽들이 좀 많이 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고 상하이 지역에 또 차 많은 사람들 뭐 부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의 전통적인 픽업 수요가 아닌 약간 좀 트렌디한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바 중국에서 출시되면 굉장히 좋게 이런 좀 타겟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론 머스크에 좀 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소문인데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는 1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뭐 일체형 헤드램프 디자인은 채택하지 않음. 그래서 대부분 하이랜드와 앞에 부분은 동일한 디자인 톤을 유지하면서 배터리는 뭐 이런 LG엔솔, LNF 양극재를 쓴 NCMA 95%의 양극재를 탑재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500km 후반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또 뭐 4분기에는 사이버 Y가 출시된다. 일체형 헤드램프 그다음에 뭐 7인승 SUV라서 뭐 밴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뭐 아직 시기상조 같아요. 모델 Q라고 해서
저가형 모델 3만 달러 이하 모델이 2분기, 3분기 정도에 나와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스케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 제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이런 자율주행 실 사용 후기를 많이 나타내 주신 분인데 야 진짜 내 또 다른 레벨 V13이 진짜 다른 레벨이다. 내가 총 157마일을 이용을 했는데 99.9%까지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거의 개입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 전에는 버전에서는 99.2%에서 99.9%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성 이제 메리츠 연구원도 너 임프레시브하다. 그래서 90% 9%에서 99.9% 오르기가 진짜 1% 9% 정도 밑에서 오르는 것보다는 진짜 피토하게 더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9.9%에서 마지막 0.1%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트윗들입니다. 음, 그리고 이게 리오토라고 해서 중국에 지금 그동안 라이다가 비전 온리가 더 오르냐 아니면 라이다를 탑재한 좀 더 가격이 들어가지만 라이다를 탑재한 것들이 더 오른 방향이냐라고 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최근 테슬라의 진짜 V13이 나오고 나서는 비전 온리가 거의 압승을 거두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리오터 CEO가 저기 여기는 라이다 지정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네가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중국에서 고속도로 운전했다라고 하면 밤에 운전하면은 꼬리등이 불빛이 없는 완전히 그냥 다크 템플러 같은 대형 트럭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도로 위에 막 주차돼 있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 안 보여서 비전 온리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라이다로 이런 것들이 보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라이다가 지금 결국은 이길 거야. 일론 머스크 너 지금 비전 원리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안 되는 상황 너 우리는 지금 라이다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다 있어라고 뭐 일관을 하는 건데 너무나 뭐 아무리 중국이 좀 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가 발전을 했지만 이게 과연 지금 뭐 주주들한테 욕먹어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양쪽의 FSD가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거는 또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소위 7이죠. 그 13만 대가 다 팔렸다고 해요. 와 이거 저 디자인은 거의 포르쉐 좀 따라한 디자인이지만 디자인은 사실 좀 이쁘게 잘 베끼긴 걸 떠나서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떠나면 안 되죠. 근데 야 이거 참 이걸 믿고 타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뭐 애국심 마케팅이나 이런 전기차가 막 펑펑 터지는데도 잘 타는 중국인들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금 반 정도가 전기차 신차 중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많은 상승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헤지 펀드가 거의 그동안 쇼치고 있다가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에 좀 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은 헤지 펀드가 이 마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비중처럼 탑 세븐의 비중을 다 못 갖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더 오르게 되면 얘네들이 숏을 또 좀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 주가에 좀 더 이런 것들이 그전에 기관들이 워낙 싫어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스타링크도 뭐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인 관련이 지금 전기차에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지금 고객 수를 완전히 퀀텀 점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뭐 다 통신 시설도 우리 국내 통신사도 다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고 특히 인터넷 같은 것들이 느린 이런 나라가 넓은 미국과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뭐 남미 이런 쪽에서는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갈 것이다. 나중에 요거 스타링크 꼭 이런 공모하면 기존 오랜 테슬라 주주한테는 또 좀 더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FSD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 주차, 우리나라에도 자동 주차하고 ASS 어드밴스드 뭐죠? 서먼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스마트 서먼. 그래서 자동 소환 요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3일, 4일 전에, 일주일 전에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기능이 뛰어난 것들 저도 실제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자동 주차 기능은 거의 퍼펙트합니다. 저보다도 더 잘할 정도로 퍼펙트한데 웬만한 연세 있으신 분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주차 구역이 없다라고 해도 이 분필로 이렇게 싹싹 긋고 하면 이 주차장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다 주차를 하면 딱 이렇게 주차할 정도로 기능이 좋다라는 그런 유튜브도 나중에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ASS하고 오토파 자동 주차의 기능에 대해서 뭐 다 리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자동 주차 기능은 거의 퍼펙트합니다. 제가 아주 좁은 데서 했는데도 거의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ASS 스마트 서머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더 한번 써볼 테지만 지하 주차장에서는 좀 이게 얘네들이 쫄아가지고 뭐 화끈하게 이렇게 자리에서 나와주지는 못하는 모습.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는 좀 밖에서는 이렇게 지도가 어느 정도 내가 위치에 있는 거를 잘 인식을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조금 아직은 좀 완벽하게 얘네들이 자신 있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사보고 객관적인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기존 내연차들에 대비해서는 뭐 엄청난 지금 완전 스마트 기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테슬라의 투자는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앞으로도 테슬라에 대한 소식들을 주주로서 많은 투자자, 오래된 투자자로서 많이 남길 테니까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또 반등하면서 같이 영상 올리도록 많이 할 거고요. 테슬라는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어디 가나 투자나 2차 전지나 모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